인사해야지 인사 타미. 안녕하세요. 똘스의 내피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똘스의 내피셜 이야기할 거는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즘 또 폭락론자분들께서 주택가격이 좀 오르니까 뭐 규제가 나와서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자, 솔솔 나오는 부동산 규제설. 일단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강남 3구에서 마영성으로 좀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하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공급 사이드 규제 그리고 수요 사이드 규제. 공급 사이드 규제는 뭐 물량을 주겠다. 그리고 수요 사이드 규제는 못 사게 하겠다. 뭐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공급 사이드 부분은 며칠 전에도 일단 대책이 나왔어요.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 내용이 뭐예요? 그냥 문재인 때 했던 3기 신도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 들렸거든요. 결국 재건축, 재개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뭐 추가 신규택지 이야기도 하는데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토지 보상 문제도 있고 뭐 재건축 재개발 아직 허들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현실성이 떨어지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밖에 할 수 없는 립 서비스밖에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를 명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스웨사이드 규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스웨사이드 규제는 보통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묶어서 가야 되는데 이미 스트레스 DSR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단 대출 금액을 뭐 줄여보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출의 금리 인하 추세가 더 명확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금리의 최고점일 때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내려가는 현황을 이익을 보려는 좀 발빠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규제 가지고 수요세들 잡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뭐 버블 세븐 지역 막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막 규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뭐 대출 40%로 내린다던가 또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것처럼 막 규제를 막 수십 개씩 때려서 막 세금을 막 과도하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죠. 예. 근데 여러분 기억이 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저렇게 규제하고 막 세금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버블 세븐 지역만 더 올랐어요. 규제한 지역들만 더 올랐다라는 결과가 사실 노무현 정부의 성적표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가천, 성남, 뭐 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광명, 경기도 전반까지 다 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고 다주택자를 뭐 박멸하겠다까지 하면서 정책을 내보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더 급등해 버리는 그 규제한 지역들이 더 크게 오르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결국 시장에서 지역 규제를 하면 그 지역에서 매물이 사라져 버려요. 사기도 어렵게 하지만 결국에는 팔 수도 없게끔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물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체 시장 경제 매크로가 좋아지게 되면 한두 건만 매수를 해도 가격이 빵빵 오르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는 이런 규제 지역을 마구마구 추가하면서 세금 정책을 막 두들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옥죄기는 어렵다. 현 정부는 좀 세금을 좀 풀어줘야 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3년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는 모르나 현재 이 정부가 아직 3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이런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규제를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규제라는 거 핀셋 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시장의 원리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가팔라지는 속도를 사람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 놓으려는 예. 그리고 더 이상의 이제 알짜 입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이 명확히 알아버렸어요.
하지만 금리가 높아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피벗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금리가 다 내려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집값이 오히려 조정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집값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지만 현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화폐 현황, 경제 매크로 현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택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제 중금리 시대 그리고 중물가 시대에서 이 빠르게 떨어지는 화폐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오르는 시장을 그냥 아 저거는 버블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매수하는 자기 거주를 위해서 실매수하는 게 주축인 시장인 만큼 이 시장을 너무 곡해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하셔서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폭락론자들의 말을 따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여기서 규제가 나오긴 어렵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